역사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핸드엑스의 역사 영화 리뷰 시리즈 역사와 영화 손도끼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영화가 돌아왔습니다. 핸드엑스 유튜브의 베스트셀러죠. 히플라야가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게 400대인데 역사와 영화는 제일 높은 자산어부가 무려 8,659회입니다. 똑같이 팟캐스트 형식의 제 구독자 수를 감안하면은 엄청난 수잖아요. 거기에다가 스테디셀러예요. 아직도 조회수가 오르고 있어요. 해가지고 곧 1만 조회수 찍기를 한번 소망해 보고요. 그러면 일이 잘 나가는 역사 영화를 왜 한동안 못했냐면 히플라야에 집중하기도 했고요. 히플라야는 멤버가 다 같이 하겠다고 나섰던 건데 이제 아로니아님을 필두로 우리를 소집을 했는데 역사 영화는 제가 일방적으로 운현님에게 부탁해서 시작한 거다 보니까 제가 이거 순수하게 열정페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하자고 하기도 죄송하고 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 유튜브 인기 동영상 10위권 안에 무려 5편이 역사 영화예요. 그러니까 역사 영화를 6편까지 찍었는데 5편이 10위 안에 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염치불구하고 운현님에게 다시 부탁했는데 뭐 기다렸다듯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또 시작해왔습니다. 이게 외국 미드 같은 경우는 드라마 하나가 이제 1시즌이 뭐 7, 8화인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6화까지가 1시즌이고 뭐 시즌2라고 보셔도 되는데 뭐 몇 화까지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김없이 함께 해준 운현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현입니다. 핸드엑스의 남자. 핸드엑스 유튜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남자. 무려 탑10 동영상에 모두 들어가 있는 남자. 와, 이 사람은 나 없이는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여실히 느끼고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녹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사실 우리 뭐 히플라야 정기적으로 하니까 괜찮은데 이 여경사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확실히 넷이 할 때랑 둘이 할 때랑 그리고 뭐 히플라야를 많이 들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저랑 핸드엑스님만의 그런 좀 특유의 또 케미가 있거든요. 그 둘이 또 떠드는 그게 있다 보니까 뭐 여경사도 처음에는 좀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 시간도 좀 기다리곤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경사가 너무 많이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가슴이 아프게도 그 와중에 히플라이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반면 아까 언급드렸던 자산어버 같은 경우는 정말 스테디셀러 그야말로 점진적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만큼 이 역사 컨텐츠라는 것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래 기다렸던 만큼 저희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리셨던 여경사와 한번 재밌게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운현님 말씀대로 4시 할 때가 더 편하긴 해요. 그 강민님도 그렇죠. 말이 엄청 없는 것 같지만 또 강민님이라도 있으면 편하긴 편합니다. 그 몫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더 배트맨 리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또 존앤과 로버트 패티슨 이렇게 2명이서만 하는 방송이라서 아주 비주얼적으로 매우 상승이 돼 있습니다. 예, 네. 한번 존앤과 로버트 패티슨과 함께하는 역사 영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저희가 또국지, 삼국지 많이 편하잖아요. 삼국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삼국지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만든 삼국지 영화 신해석 삼국지입니다. 감독은 그래도 이거 좀 알려진 영화거든요. 변태가면, 은혼 등 주로 코미디 영화로 유명한 후쿠다 유이치 감독이 맡았습니다. 네. 이 신해석 삼국지는 중국 위초고 시대를 배경으로 도원결이 황건적에 나는 시작으로 적벽대전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캐스팅이 화려한데요. 기요스 회의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연기한 오즈미 요 배우가 유비를 연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화 원작인 좀비 영화 I am a hero의 주연 배우로 얼굴을 알렸죠. 조조는 국내에서도 유명하고 저희가 역사 영화에서도 다루었던 신장의 야망에서 오다 노부나가를 연기한 오구리 슌이 맡았었습니다. 이 일본에선 조조와 오다 노부나가를 많이 비교하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를 연기한 배우가 조조까지 연기했다는 건 참 재밌는 일종의 배우 개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천년돌 하시모토 칸나가 제갈량의 부인 황부인으로 나왔고요. 재밌는 것은 크로우즈 제로로 잘 알려진 야마다 타카유키 배우가 이름 없는 황건적으로 단역 등장했습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괴물의 아이로 이름을 알린 히로세 스즈는 반전 있는 초선을 연기했습니다. 그 외에 등장인물로는 장비, 관우, 조은, 제갈량, 위나라의 하오돈, 순욱, 허저, 오나라, 주유, 소교, 노식, 황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캐스팅이 정말 화려한데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라도 영화를 안 보셨는데 구미가 당기신다면 지금 신혜석 삼국지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 넷플릭스에서 보고 리뷰를 들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만든 삼국지 영화라고도 하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해석, 새로운 시각으로 삼국지를 해석하는 역사 영화일 줄 알고 추천했는데 제가 크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게 삼국지를 소재로 한 일본 코미디 영화였어요. 근데 감독이 감독이다 보니까 개그가 좀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만든 코미디 영화인 줄은 몰랐거든요. 아주 자산어부와 남한산성으로 그 깊이를 아주 사골처럼 한껏 끌어올린 역사 영화 시리즈인데 시즌2의 시작을 코미디 영화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야 알았는데 자산어부, 남한산성, 이터널스, 더 배트맨 같이 리뷰하다 보니까 운현님 취향이 이렇게 약간 차분하고 좀 진중한 영화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반대에다가 운현님이 또 일본 영화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보셨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야, 우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참 괴로운 2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영화를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 일본식 개그라고 해야 될까요? 와,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나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로우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재밌지도 않더라고요. 음, 그 일본식 개그라는 게 사실 유튜브에서 보면은 가끔 그런 거는 많이 나와요. 그 일본식 꽁트를 이렇게 뭐 자막을 달아서 이렇게 틀어주는 채널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좀 저희는 익숙하죠. 그 개그 콘서트나 뭐 우차사, 코빅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꽁트들은 익숙하고 재밌는 것들을 꽤 많이 봤는데 영화라는 컨텐츠 속에서 긴 호흡으로 내도록 그 일본식 특유의 그 개그를 2시간 동안 보고 있는 게 저한테는 정말 편하지도 않았고 재밌지도 않았어요. 이거 참 그러니까 중간중간 코미디가 좀 섞여 있고 그래도 뭔가 자기 드라마를 이끌고 가고 뭐 액션이 있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그렇죠. 완전히 저도 이렇게 본격 코미디 영화는 진짜 오랜만에 봐봐요. 일본 코미디 영화도 그렇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유머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나 그럼요. 외국 코미디 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입해가지고 뭐 미국식 개그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빵빵 터지고 뭐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일본 코미디가 우리나라에 먹히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기는 하죠. 해가지고 근데 요거를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미디가 일본에서는 그래도 가장 최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감독 최신? 자체도 네, 어, 이 감독 자체도 일본에서 코미디 영화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약간 작정하는 코미디 그리고 이제 이 오구리 슌이나 하시모토 칸나나 이제 제갈량 배우 있죠. 다 약간 그 음, 감독 영화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해가지고 자기 사단을 이끌고 작정을 하고 만든 코미디 영화가 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코미디 요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왔던 건 뭐냐면은 그 중간중간 딜레이를 넣어서
맞아. 대사를 쳐야 되는데 대사를 안 치고 안달나게 하는 킹받게 하는 개그 있죠. 그걸 음,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 저는 맞아. 뭐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이해 안 되는 일본 코미디들도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드라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그가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런 개그에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는 좀 재미나게 봤어요. 의외로 해갖고 근데 또 운현님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영배남으로서의 또 공부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일본 코미디의 지금 최전선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근데 의외로 이게 놀랍게도 유튜브에 좀 검색해봤어요. 근데 네. 리뷰한 분들이 꽤 돼요. 꽤 맞아, 맞아. 되는데 댓글 반응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야, 재밌게 잘 아, 봤다. 역시 뭐 음, 이 감독 믿고 본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신기했죠. 저도 운현님 말씀에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마냥 다 웃기지는 않았는데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를 끝내고 나서 당연히 내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리뷰를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 말고 블로그 리뷰 같은 걸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감독의 팬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제가 본 몇 개의 리뷰에서 보면 후쿠다 감독이니까 우선 믿고 봤다라고 서두로 음, 시작을 해서 글을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리고 우리 더 배트맨 리뷰 때 잠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찾아서 보는 사람은 이미 일반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신해석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이미 그냥 대중적으로 영화를 즐기는 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와닿았어요. 기본적으로 핸드엑스님처럼 좀 일본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고 좀 거부감이 좀 적으신 분들, 다양하게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특별한 기대 없이 혹은 이제 익숙한 그런 개그라든지 서사들을 접하다 보니까 재밌게 보신 것 같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그 리뷰들 댓글을 보면 저같이 그냥 생각 없이 봤다가 너무 실망을 많이 하신 분들도 저는 덜어 봤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저같이 낯선 분들 평소에 일본 컨텐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거부감이라든지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역사 영화 리뷰인데 거의 이제 역사적인 어떤 포인트보다는 일본 개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이게 예. 왜냐면 내 딱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첫 시작하자마자 거부감, 낯섦이 있었던 게 배경이 삼국지인데 어쩔 수 없이 배우들이 일본말로 대사를 하니까 그 심지어 아지트 뭐 어 프라이드 영어를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미 사극으로서의 성격은 없는 거죠. 갖고 그치 야 그치 그래도 좀 진지하게 할 줄 알았는데 여포가 나와가지고 진짜 휘두르니까 다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아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개봉했거든요. 맞아 개봉은 했어요 1374명 봤더라고. 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네필들이신 거죠. 그래요 거기다가 시사회도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그래요? 어, 시사회 다녀오신 분들이 후기를 꽤 많이 써놨었어요 와, 대박이다. 시사회가 그러니까 1374명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저는 근데 좀 재밌는, 이게 개그 포인트인데, 사실 여기 나온 배우가 이제 그 유비 배우나, 이제 음, 오그리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황건적으로 잠깐 나왔던, 사실 다 전극 연기로도 엄청 유명한 음,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배우로서는 그래도 필모가 짱짱한 분들이 나와서 그런 개그 연기를 하니까 진중한 모습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도 또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음, 따지면은 굉장히 진지한 연기만 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좀 그 힘 빼고 대사를 치잖아요. 그런 연기도 뭐 쉬운 연기는 아닐 텐데 그런 개그 연기를 친다는 것만으로도
재미 포인트기는 하거든요. 해갖고 그런 점도 재미있는 건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일본 배우분들이 익숙해야 되고 뭐 그래야지 이제 재미가 있어지는 거다 보니까 뭐 운현님한테 크게 어필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 여포가 혼혈 분이세요 실제로. 실제로 혼혈이에요. 예. 근데 그 초선이 그런 대사를 치잖아요. 이도저도 아니게 반쯤 외국인 같은 얼굴 막 맞아, 이러잖아요. 아, 그런 대사도 너무 웃기던데 저는. 근데 나는 웃기다기보다 아 이거는 정말 나 그 대사가 약간 친해석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삼국지에서 보던 여포라는 인물은 진짜로 인간 이상의 존재였잖아요. 정말 무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고 관우한테 뭐 정말 무신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삼국지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보면은 여포한테는 유관장이 다 덤벼도 못 이기는 존재가 여포인데 정말 사람 이상의 것이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음, 역사에 대입해 본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아시아인이 아니라 정말 어, 덩치나 이런 외모 같은 것들이 이미 그 시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국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정말 다르게 보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어중간하게 보였을 수는 있지만 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신해석에 가까운 표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제 그런 설은 역사 뭐 덕후들은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뭐 외국인이다, 뭐 다른 음, 핏줄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저 약간 또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처음에 이 신해석 삼국지가 이제 진상공무상 영화로 만든 거다, 뭐 이런 썰을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진상공무상이던 코웨이 삼국지던 막 동양인으로 안 그린다, 서양인으로 음, 그린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 이게 그치, 어떻게 그치. 봐서 동양인이냐 서양인이지. 근데 그런 걸 또 보니까 그런 걸 또 어떻게 좀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약간 비꼬듯이 음, 뭐 그런 얼굴을 또 쓴 게 아닌가,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뭐 가장 웃겼던 건 역시나 이제 초선 부분인데 아, 그 시대 고증적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건 좀 웃겼어. 이 시대 때 음, 이 미인이야. 실제로 맞아, 맞아. 그 여자분은 코미디언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음, 실제로 코미디언이세요. 해가지고 그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또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갑자기 그니까. 가면을 벗더니 실제로 미녀 배우로 굉장히 인기 많은 히로세 스즈가 딱 나와서 그런 또 언젠가는 뭐 내가 미녀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고 싶다. 이것도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르다. 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역사적인 미녀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 클레오파트라든지 양귀비라든지 음, 그 시대를 보면은 실제로는 지금의 미인상과는 굉장히 달랐다 그러잖아요. 뭔가 좀 음, 풍만하고 좀 복스러운 그런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미인으로 이제 취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딱 이렇게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포인트들을 기대를 하고 이 영화를 접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정말 미미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건 그거였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말 역사에 있는 그대로 서사를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비티고 하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말 그대로 새롭게 해석한 삼국지를 기대했던 건데 완전 그 정반대로 개그에 몰빵하고 정말 있는 그냥 큰 틀에서 뭐 도원결이 하고 적백대전 나오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야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또 그 양귀비 그림을 보면은 원래 양귀비 이제 초상화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물론 그 시대에 진짜 양귀비를 보고 그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보면은 그치? 훨씬 통통한 체형이거든요. 맞아요. 절대 지금의 마르고 모델 같은 체형들이 아니세요. 그러기도 하고 클레오파트라도
최근에 뭐 복원한 거다 하면서 딱 봤는데 사실 오늘날의 미인 같지는 않고 너무 전형적인 서양인 상이에요. 음, 코 부리부리하고 눈 부리부리하고 막 이런 맞아요. 얼굴이다 보니까 아, 참 진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때의 미인과 지금의 미인은 다를 수도 있겠다 해갖고 추성 같은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고 근데 그런 거는 어떠셨어요? 제일 큰 신혜석이 사실 제갈량은 그렇게까지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황홀령이 그 음, 극 중에서는 황홀령이라고 안 나오는데 이름이 아예 황부인이라고만 나오지. 예, 이름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냥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야, 그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신해석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제갈량 이전에 없어서 유비가 음. 유비마저도 정말 너무 무능하고 찌질이처럼 나오다 보니까 야,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좀 있었어요. 이게 뭐 우리 둘이 평소에 얘기 나눌 때도 보면은 저는 조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좋아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최근에 또 이제 다시 삼국지를 뭐 좀 다시 접하다 보면은 유비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유비라는 인물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인품 이런 것을 사람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는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 그러니까 그래 역사 속에 한 인물이 될 수 있었겠지라는 감상을 가지고 있는데, 만 이거는 시- 신해석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비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총나라에 어떻게 보면 두 기둥이라고 하면 유비와 제갈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물들을 아예 그냥 저 바닥으로 깔아버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신해석이라는 맥락에 좀 안 맞지 않나? 거부감이 좀 들 정도로. 아,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또 뭔가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비가 어, 평상시에는 찌질한데 술만 먹으면 상남자가 된다 그치. 이거잖아요. 의롭고 음, 멋있고 정의롭고 막 하다는 건데 저도 이제 술 먹으면 더 뭔가 으아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해가지고 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대의를 찾고 의로워지고 막 하다 보니까 저거는 또 저거대로 좀 재밌다 이 생각을 했는데 황홀령 같은 경우는 황홀령이 뭐 똑똑하다는 기록은 그쵸.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황홀령이 또 이쁘지 않다. 맞아요. 정략 결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그 시대상의 추녀인 좀 안 이쁜 그 배우가 한 거죠. 근데 음, 천년돌이라고 아세요? 알죠. 나는 천년돌이라고 하니까 바로 알았어. 그 유명한 짤이 아, 있잖아요. 맞아. 음, 그래갖고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 뮤지컬이 너무 음, 만화처럼 잘했다고 그 진짜 용 탈 같은 것도 쓰고 막 실제로 그 마녀 할멈 성우가 마녀 할멈 연기도 하고 해가지고 디테일이 엄청나다 했는데 거기서도 하시모토 칸나가 주인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천년돌 짤 하나로 엄청 유명해진 인생 역전된 배우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배우가 또 황홀령을 하고 하는 게 근데 또 모구유마가 제갈량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황홀령이 만들었다고 하는 황홀령이 그 정도로 똑똑했다면은 뭐 정말 이렇게 제갈량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제갈량은 연희상의 제갈량은 사실상 여러 책사들의 공을 다 제갈량에다가 몰빵한 거래잖아요. 그쵸. 뭐 다른 책사들의 공이 거의 다 뺏겼고 제갈량은 행정가 정도의 능력만 음. 있었다 이런 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저는 좀 흥미롭고 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황홀령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그 중세 고대를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남성들만의 역사였는데 그 와중에도 역사에 기록된 황부인이 황홀령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면 정말 지우고 눌러도 어쩔 수 없이 기록을 남게 만든 그런 비범함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록에 남아 있는 것보다 역사적 더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비범함을 드러냈을 텐데 그 뭐 몇 줄로 끝나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죠. 저희가 녹음하기 전부터 뭐 그렇게 크게 할 이야기가 있겠나 싶었는데 또 막상 하면은 해서 저희가 2부에서 한번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역바.